조선의 경제 상황. 67번째 조선인들의 경제 관습. 생활이 단조롭고 사람들은 소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생필품은 가급적 모두 자급자족한다. 화폐보다는 물물 교환이 발달되어 있다. 토지만이 자신들을 먹여 살려준다는 관념이 강해 오직 농사에만 전력한다.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공업의 발달도 극히 제한적이다. 68번째 토지 소유. 토지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 즉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경작지를 팔더라도 토지 이용권을 팔게 된 경우와 같았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진배없었다. 조선 군대의 열악한 현실. 1은 수원에서 만난 병사. 수원에는 90군대 병사 8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병사 한 명을 만났을 때 우리 일행은 그에게 칼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칼 좀 볼 수 있음요? 잠깐만, 낑낑. 그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데 한참 동안 애를 썼고 결국 우리의 도움으로 겨우 칼을 꺼낼 수 있었다. 헐, 완전 녹슨 칼인데. 하지만 그 병사는 결코 당황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병사는 헤어질 때 우리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을 정도다. 이봐요 코쟁이, 이번에 한양에 올라가거든 밀린 봉급 좀 해결해달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71번째 동학군을 만나다. 전라도 담양에서 동학군과 만났다. 그들은 전주에서 모여 서울로 가서 왕을 보호하고 일본인들을 쫓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에 우리 일행은 크게 놀랐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국가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완강했다. 으따,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거늘. 임금께서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실 테니 그딴 건 걱정 없어라. 그들은 열정이 넘쳤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곡괭이, 낫 등의 농기구가 전부였고 그마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올라가다간 필시 총알바지가 될 게 자명했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충고했다. 우리와 같은 서양인들은 이번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린 조선인들도 국가에 의해 강제로 잘린 것이니 그들 또한 일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셨으면. 72번째 조선 병사들과의 사격 시합. 전라도 나주관하의 병사들과 사격 시합을 했다. 조선인들은 우리의 라이플 총의 적중률과 속도에 매우 놀라워했다. 으따, 겁나게 굉장하구마이. 시방, 우리도 저런 무기가 있었으면 외놈들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사실 조선의 화승총으로 사격을 하려면 준비를 하는 데만도 30초 정도 걸렸고 사거리도 짧아서 400보 정도에 위치한 표적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73번째 군사정비. 조선에서는 양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선인들을 병사로 취급했다. 그들은 군역을 납부하고 복무 소집에 즉시 응해야 했다. 그런 식으로 조선 조정은 필요한 경우에 2~3만 명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의 소총은 3,000자루가 전부일 정도로 재원이 부족했다.
거기에 조선에는 군함도 없었고 상선도 없었다. 해군 장교와 200여 명의 수군들이 나룻배 수준의 배에서 돛을 달고 있었을 뿐이다. 74번째, 활 잘 쏘는 조선인들. 민중들의 주요 무기는 총보다는 활과 화살이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활솜씨는 아주 대단했다. 서양 사람들은 모방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들 화살을 잘 쐈다.